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 1일 화요일 월가의 추천 주식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추천 주식에서는요, 우리가 특정 기사를 통해서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이 추천해주고 있는 종목의 리스트를 확인해 보고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 하나하나를 직접 우리가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과연 추천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펀더멘털이 훌륭한 종목은 어떤 종목들인지 그 우량주를 가려보는 이러한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먼저 살펴볼 기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기사는 CNBC 프로에서 발행이 된 기사고요. 기사의 제목은 지금 우리가 줍줍해야 할, 매수해야 할 사이버 보안 기업 조직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러시아 쪽에서 지금 그들의 공격을 온라인 쪽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사의 제목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사를 먼저 읽어보시고요. 분석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플릭트, 갈등이 지금 고조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지역 쪽에서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또한 어떠한 기대, 어떠한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러시아 쪽이 사이버 어택을 할 수 있다. 미국 쪽의 인프라를 노리고 사이버 어택,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여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은 우리의 관심을 사이버 보안 기업 쪽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마무리가 되건 간에 관계없이요. 이것은 굉장히 명확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훨씬 적대감이, 긴장감이 높아만 가는 그런 세상에 진입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연대라든지 끈끈한 그 끈이 좀 끊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국지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좀 생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사이버라는 그 공간은요, 이러한 그 적대적인 갈등의 하나의 그 커다란 지역이 될 수 있다, 분야가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니드함의 애널리스트는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업들 그리고 정부 기관들은요,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냐면 새로운 위협이 강화되고 또한 리스크가 커져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모든 기업들이라든지 정부 기관에서 보안 기업의 테크 주식의 테크 기업들의 그런 기술력에 많은 그 지출을 올릴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좀 사이버 보안에 허술했던 그런 기업들과 정부 기관이 앞으로는 좀 지출을 확보하면서 이 기업들이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산업은요, 계속해서 조금 더 그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중요성은 증대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정부 기관들 아니면 기업들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 쪽에 보완해야 되는 약점들을 살피고 그리고 거기에 비용을 지출할 만한 그런 좀 모티베이션, 지금 동기부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지금까지는 사이버 보안 쪽에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지 않은 이런 기업들은요,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에버코어 ISI의 애널리스트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투자 기관에서 추천하고 있는 종목이 밑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니드함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추천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기업입니다. 총 5개의 기업이 추천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티커 네임은 CRWD고요. 두 번째는 Rapid7이고 RPD가 티커 네임입니다. 세 번째는 테너블 홀딩즈 TENB가 티커 네임이고요. 네 번째는 사이버 아크 소프트웨어고 CYBR이 티커 네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널1이라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기업인데요. S가 티커 네임이다. 이렇게 5가지 기업을 니드함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추천해 줬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에버코어 ISI에서 추천하는 또 다른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PANW라는 티커 네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이름은 팔로알토고요. 두 번째로 포티넷 FTNT고요. 세 번째 클라우드 플레어입니다. NET. 네 번째가 시스코 시스템즈 CSCO고요. 마지막으로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LTD CHKP가 티커네입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이 좀 추천이 돼 있는데 과연 이런 종목들은요, 실제로 멋진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 보안 기업인지 우리가 직접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고 계신 화면은 시킹 알파의 포트폴리오 화면인데요. 제가 앞에 기사에서 추천됐던 10종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에버코어 ISI 그리고 니드함이라는 두 개의 투자 기관에서 추천했던 10종목을 가지고 사이버 보안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이라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워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G스케일러라는 또 다른 사이버 보안 기업까지 추가해서 총 11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시킹 알파의 분석 툴을 이용을 해서 사이버 보안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을 미니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평가 항목은요, 업, 다운그레이드가 나와 있는데, 지난 며칠 동안 어떤 기업들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다운그레이드 되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일단 2월 24일 날, 보시면은 팔로 알토가요,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컨트레이팅, 즉,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원래는 바이 레이팅을 받고 있었는데 스트롱 바이로 올라갔죠.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단 하루 만에 2월 25일 날 다시 컨트레이팅이 다운그레이드가 돼서 스트롱 바이에서 홀드로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갑자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최근 그 분석을 통해서,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스트롱 바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단 하루 만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보유 의견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3개가 연달아 나옵니다. 따라서 3명의 각각 다른 월가의 전문가들이요, 원래 스트롱 바이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다 한 단계 하향 조정해서 그냥 매수 의견으로 좀 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26일, 7일, 28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다운그레이드를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어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닝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EPS 리비전 그레이드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전문가들의 그 전망이 있잖아요. 예상치가 우상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밑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가 따라서 굉장히 좀 앞으로 주가의 그 흐름을 살펴보는데 하나의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가장 좋은 주식들부터 보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최근에 리비전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팔로 알토도 괜찮고요. 포티넷 역시도 A-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위치에는 클라우드 플레어가 들어가 있고 시스코도 B 플러스라는 나쁘지 않은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G스케일러가 B-, 반면 RPD, Rapid7 같은 경우는 C-, 그 뒤를 이어서 D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보이는데 CHKP,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TENB, 테너블 홀딩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아크 소프트웨어는 D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S 같은 경우는요, 센티넬1인데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EPS 리비전이 없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비던드, 배당을 주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단 한 종목이 있습니다. 시스코겠죠. 자, 시스코 같은 경우는 점수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률이 2.64% 정도 되고요. 앞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71% 나쁘지 않은 배당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안전한 배당주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그레이드를 보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갑니다. 밸류에이션, 일단은 우리가 P 레이시오 포워드, 앞으로 12개월 동안 각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가장 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시스코입니다. 지금 P 레이시오가 앞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2배밖에 되지 않는다.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낮죠. 자, 두 번째 기업은요,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P 레이시오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니까 20배가 되지 않는 적당한 수준이고요. 자, 포티넷은 65배가 넘어가죠. 그 뒤를 이어서 팔로 알토도 78배가 넘어갑니다. 테너블 홀딩즈 같은 경우는 280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311배고요. G스케일러는 403배, RPD는 913배,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어는 무려 3527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장주의 경우에는요, 아직 어닝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막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몇백 배나 되는 P 레이쇼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P 레이쇼가 아직까지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는 우리가 셀즈,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부릅니다. 자,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지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역시도 시스코입니다. 시스코는요, 지난 1년 동안 시스코가 만들어낸 매출의 한 4.5배 정도를 하면 시가총액이 달성이 되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건강한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가 8.65배, RPD 같은 경우는 10.19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TENB, 테너블 홀딩즈는 10.25배, 팔로알토가 11.44배고요. 사이버 아크 소프트웨어가 12.52배, 포티넷이 15.87배를 보여주고 있고요. 센티넬1 같은 경우는 26.84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31.83배, G스케일러가 35.74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플레어가요, PS 레이시오가 무려 51.99배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미준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지만 PS 레이시오가요, 이렇게 20배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은요, 결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좀 가정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G스케일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플레어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어닝이 급상승하면서 그리고 매출이 급상승하면서 성장률로 이러한 멀티플을 지켜낼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멀티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우리가 좀 가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성장률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성장률을 살펴볼 텐데요. 성장률 첫 번째로 살펴볼 수치는 이제 레비뉴, 매출의 성장률입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가장 매출의 성장률이 좋았던 종목은 S입니다. 센티넬1이고요. 자,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전망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지난 12개월 동안은 68.8%라는 매출 성장,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도 61%가 넘어가는 매출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매출의 성장이 좋은 기업은 G스케일러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60.3%, 그리고 다가오는 12개월 동안은 48%가 넘는 매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성장이 좋은 기업은 클라우드 플레어고요. 52.28% 정도 매출이 지난 12개월 동안 상승을 했고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42%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RPD, 레피드7, 포티넷, 그리고 팔로알토 등이 20%에서 3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성장률을 향후 1년도 그렇고 지금 과거 1년 동안도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반면 성장률이, 매출의 성장률이 가장 좀 떨어지는 종목들은요, 시스코 그리고 CHKP가 있는데요. 시스코랑 그 CHKP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런 데는 성장률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률이 좋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가치주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와 비슷한 그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는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코 같은 경우는 매출의 성장이 지난 12개월 동안 7.3%, 다가오는 12개월 동안은 한 4% 정도에 머물 것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의 성장률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그럼 에비타, 수익 쪽에는 어떠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포워드, 앞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가장 좋은 에비타 수익의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은 클라우드 플레어입니다. 113.94% 정도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RPD가 좋습니다. RPD 레피드7이라고 그랬나요? 레피드7은 67.67%라는 에비타 수익이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G스케일러는 63.62%, 테너블 같은 경우는 39.95%, 팔로알토가 24.98%고요. 포티넷이 24.45%, 시스코가 3.46%. 그 밖에 다른 기업은요, 아직까지 좀 이렇다 할 수익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멘텀을 좀 보죠. 모멘텀이라는 것은 주가의 흐름, 주가의 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지난 그 5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HKP, 팔로알토, 그리고 사이버 아크, 테너블, 마지막으로 포티넷, 이렇게 5종목이 50일 이평선보다 위쪽에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50일 이평선이 어떻게 보면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반면
반면 200일을 기준했을 때는요. 역시 5종목입니다. 자, 200일 기준했을 때 팔로알토, CHKP, 테너블, 포티넷, 마지막으로 사이버 아크. 자, 이렇게 5종목이 200일 이평선 위에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다. 나머지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야, 이러한 추세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힘이 좀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률로 갑니다. 수익률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수익률 같은 경우는 에비타 마진입니다. 자, 에비타 마진 지금 CHKP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가 42.9%라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스코가 31%로 만만치 않습니다. 세 번째로 수익률이 좋은 종목은 포티넷, 네 번째가 지금 팔로알토인데 팔로알토부터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넷 인컴 마진이 나와 있는데 넷 인컴 같은 경우는요. CHKP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시스코 그리고 포티넷 이렇게 세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11개의 종목들 중에서 순이익 그리고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는 세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였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캐시플로우를 기준했을 때 마진은 어떤지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요. 11개 종목들 중에서 센티넬1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다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은 플러스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G스케일러 48.23%를 보여주고 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45.3%, CHKP 같은 경우는 37.7%, 팔로알토가 36.62%, 포티넷이 27.88%, 사이버 아크가 26.7%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수익률 쪽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시스코 같은 경우는 20.34%로 다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요. 자, 이렇게 순이익 마진, 에비타 마진하고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이 어떻게 다른가? 왜 그 순이익이나 에비타 마진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해서 현금 흐름은 플러스를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P&L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인컴 스테이트먼트죠. 이것은 현금의 흐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어크루얼 시스템이라는 걸 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년짜리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1년짜리 계약을 했을 때 1년치의 매출을 다 한꺼번에 그 지불을 보통 받겠죠. 그러면 이 금액을 12로 나누어서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매출로 잡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카운팅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캐시플로우는 약간 다르죠.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계약을 했으면 12개월에 해당하는 현금을 다 받아서 바로 포스팅이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한 계약이 발생할 때마다 캐시플로우는 기하급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계약건을 따내기 때문에 프리 캐시플로우가 전통적인 가치주보다 오히려 더 좋을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이 높다는 것은 향후 어떻게 보면 에비타 마진이라든지 넷 마진이 향상될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캐시플로우가 좋다는 것은 이미 대형 계약권 그리고 장기적인 계약권을 많이 따냈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ROE죠. 리턴 온 에퀴티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 같은 경우는 ROE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리턴이라는 것은 순이익을 말하기 때문이죠. 현재 ROE를 기준했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은 포티넷이고요. 두 번째로 시스코 30.08, 세 번째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가 24.26%라는 건강한 ROE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피타빌리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은 오너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너십에서는 인사이더가 얼마나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지가 좀 관심이 되잖아요. 자, G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진을 비롯한 내부자들이 무려 41%라는 엄청난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목숨을 걸고 이 기업을 성공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구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두 번째로 내부자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18.79%고요. 세 번째 포티넷이 14.75%, 네 번째로 클라우드 플레어가 14.72%,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6.94%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율을 좀 살펴볼 텐데 가장 위에 있는 RPD 같은 경우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98%가 넘어가고요. 사이버 아크 같은 경우는 96.39%, 팔로알토가 86.7%, 테너블이 84.71%고요.
CHKP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76.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부채 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따라서 부채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발란시시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투자의 척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데투 에퀴티가 중요하겠죠. 데투 에퀴티는 뭐냐면 여기서 데트는 부채고 에퀴티라는 것은 자기 자본을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더 많은가를 보는 건데, 가장 위에 있는 팔로알토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무려 3,300% 더 올라가 있습니다. 부채가 너무나 많은 상태죠. 두 번째 테너블 같은 경우도 196%, G스케일러 183%로 좋지 않습니다. 자, 넷 클라우드 플레어 역시도 159, 그 뒤를 이어서 포티넷이 128,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0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부채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더 많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버 보안 기업들을 상대로요, 우리가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을 미니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서 각 사이버 보안 기업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해보신 결과 어떤 기업이 가장 좀 훌륭해 보이는지, 지금 펀더멘탈을 봤을 때 어떤 기업의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지를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피력을 해주시면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다른 미주원 구독자분들께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지금 좀 많은 차이가 있죠. 좀 밸류에이션이 좋은 기업들은 성장세가 떨어지고요, 성장세가 좋은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한 주식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사이버 보안 기업이다라고 나름대로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그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하나를 골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가 지금 수치적인 분석을 봤을 때는 가장 좀 안정적인 모습 보이지 않고 있는가,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으니까요, 꼭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1일 화요일날 보내드린 월가의 추천 주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기사를 읽어 나가다가요, 월가의 전문가들이 추천해주고 있는 종목의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기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기사를 읽어보고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추천 종목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을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직접 진단해보는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투자를 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분석을 직접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목적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하나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루한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는 영상 많이 만들어서요,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